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상법 전문 최상일 법률사무소 대표이신 최상일 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일 변호사는 라디안국 고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건가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요? 이 비즈니스를 이제 사실 때, 사고 팔 때, 네.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를 사실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이제 살 때, 구입할 때 예. 주의할 점, 예.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할인들이 보통 뭐 거의 다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니까 네. 또 비즈니스를 사시면은 보통 이렇게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그렇죠. 한 4, 5년 하다가 팔고 또 큰 거 사시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는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 계약서 세부 내용 깨알 같은 글씨를 일일이 보기가 어려워서 대충 넘겼는데 나중에 그거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한 그런 케이스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인들 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구입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할 점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만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뭘 먼저 조심해야 되나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인컴이죠. 인컴. 예, 비즈니스 인컴이 이제 셀러나 얼마나 중간에서 들어오나. 일하시는 분들이 레프레젠트 하는 만큼 레프레젠트 하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 매상 그게 이제 맞나 말하는 대로. 그 이제 보통 텍스 리턴이나 P&L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체크를 하고 네. 또 그게 믿음지 않으면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하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컴이 셀러가 이야기한 것만큼 되는 것이냐. 네. 또 그리고 보통 이제 남는 게 프로핏이 얼마냐라고 그러면 셀러 쪽이나 브로커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풀리죠 좀.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네.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이만한 이런 수익이 나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 대개들 뭐 팔 사람은 수익이 많다고 수입이 많다고 그러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그 매상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예. 네. 그 인컴 베리피케이션을 정확히 해야만 나중에 후회를 안 할 테니까. 예. 그러면 인컴 베리피케이션 하려면 그 어떤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항상 아쉬워하는 게 네. 인컴 체크라든지 뭐 서류 체크라든지 좀 대강 하세요. 대강 하시는 분들 믿고 대충. 예,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셀러를 믿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일하는 이제 네, 부동산 중개인을 갖다가 믿든지. 네. 근데 뭐 물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솔직히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네. 안 그런 분도 많으니까 일단 이제 텍스 리턴이나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은 본인이 읽을 줄 아더라도 전문가 그러니까 회계사님들한테 가지고 가셔서 이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를 리뷰를 시키셔야 돼요. 텍스 리턴이든지. 이제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unusual expense라든지 남들이 나가지 않는 expense가 있으면 당연히 빼야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labor cost가 그래서 월급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00만 불 매상이 오르는 호텔인데 모텔인데 이 내셔널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100만 불 그로스면은 보통 한 22%에서 24%입니다. 네. 리미티드 서비스로 이제 식당이 없는 데는. 그럼 이제 22만 불에서 한 24만 불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평균에 맞는구나 하는데 지금 파시는 분이 P&L에 100만 불 매상인데 월급 주는 게 15만 불밖에 없다. 아하. 그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남들은 다 한 24만 불 쓰는데 이분은 어떻게 15만 불밖에 안 들으냐. 그러면 이 부부가 둘이서 뭐 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서 월급이 작다 그러면 본인도 들어가셔서 직접
몸으로 뛰실 게 아니면은 그렇죠. 그럼 그 9만 불은 애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운영할 때는 내가 주인 지금 파시는 분만큼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나는 한 24만 불 정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 순수익이 9만 불이 줄죠. 셀러보다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모든 그런 것을 리뷰를 해서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계사님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하셨나요? 예. 네, profit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익하고 loss 이제 나가는 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정밀 점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도 그거 점검할 능력 없어요. 그것만 봐갖고는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어떤 분이더라도 이 정도를 점검하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역시 전문가한테 찾아가셔야 된다. 그렇죠. 물론 뭐 네. 아주 뭐 조그만 비즈니스를 사시니까 뭐 그런 비용이 부담이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네. 웬만한 비즈니스는 회계사님들이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텍스 리턴 자료를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텍스 리턴하고 이제 P&L을 보죠. 보는데 네. 이제 일단은 또 은행 론이 인볼브가 되면은 은행에서도 이제 텍스 리턴하고 P&L 다 요구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보고 본인들이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론 신청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장사를 이 페이먼을 하시면서 장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때 융자가 나오죠. 융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인볼브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안심하시던데 그렇다고 은행에서 그걸 다 일일이 챙겨서 네.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챙기셔야 돼요. 본인이. 네. 근데 흔히들 이제 그 파는 사람은 텍스 리턴 자료를 내놓으면서도 그건 뭐 한국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더 많지만 세금은 다 안 오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텍스 리턴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예, 저희가 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들어와서 매상 체크를 하니까 네. 셀러가 이야기했는 것보다 훨씬 적다. 그럼 셀러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원래 텍스 리턴은 한 70%밖에 안 했다. 나머지는 네. 실제로 실제 매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매상이다. 그러면서 이 셀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네. 적은 매상 한 걸 보여주었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고 들어가시는데 실제 매상이 텍스 리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참 애매해요. 그럼 애매한 정도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셀러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보통 그 매상 체크는 며칠 정도 한 일주일은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스탠더드 컨트랙에는 14일 아니면 20일 또 상당히 복잡한 비즈니스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3주에다 뭐 많으면 4주까지 할 수 있군요. 예. 근데 그 텍스 리턴 자료는 뭐 흔히 알려져 있지만 P&L 그 스테이트먼트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건 역시 그 파는 사람이 작성을 못 하잖아요. 이건 또 그쪽 회계사가 만들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회계사가 역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자기네들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 없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텍스 네. 리턴을 보고 P&L을 만드는 거니까 뭐 가짜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어떤 비즈니스는 텍스 리턴하고 P&L만 보면은 네.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이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비즈니스에 가서 손님들이 매상 체크를 하니까. 그렇죠. 어떤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고 맞아요. 예,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손님들이 들어오고 얼마씩 쓰든지 뭘 많이 사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호텔이면 또 호텔 나름대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손님들이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체크하려고 그러는데 또 아는 사람 동원해서 막 사람 찾아오는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참 문제죠. 그래서 네. 이제 셀러들은 원치 않죠. 네. 예, 그렇죠. 바이가 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인플로이들이 동료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바이어 셀러가 이제 바이한테 좀
인플로이도 모를 때 네. 없는 시간에 예, 셀러가 직접 비즈니스 할 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서로 좀 조심을 해서 이제 딜을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어떤 분들은 바이어가 너무 셀러 쪽을 신경을 안 써주셔서 이제 셀러가 애를 먹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구입하실 때 누구나 뭐 겪는 일이겠지만 특히 조심할 점 첫 번째 인컴 베리피케이션이 꼭 필요하다. 매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는 또 관련 서류 텍스 리턴이나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를 꼭 챙기셔서 그것도 본인이 챙기지 마시고 전문가인 회계사를 찾아가서 점검해 달라고 하셔야 실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임대계약서죠. 임대계약서. 만약에 네. 이제 사는 비즈니스도 사시고 부동산도 같이 산다 그러면은 네. 임대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대계약서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비즈니스만 사시면은 결국에는 건물 주인하고 이제 리스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있는 리스를 이제 양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리스가 없어지고 제가 새로 또 리스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리스 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사업을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 정도 수익금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렌트비를 너무 많이 내면은 제가 덜 가져가는 것이고. 그죠. 조금 저렴하게 내면은 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니까. 네. 리스가 이제 디파짓이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것은 얼마고. 예. 그다음에 렌트비가 5년에 5년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리스면은 이게 매년 같은 렌트인지 아니면 매년 오르는지 매년 네. 오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렌트비가 오르는지 네. 이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자, 리스텀을 꼭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요. 이거 역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혼자서 뭐 예.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신거나 렌트 뭐 에스컬레이션을 보신다고 그렇게 혼자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인 회계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회계사 또는 변호사. 리스텀은 네. 리스는 임대계약서 내용은 변호사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또 그건 변호사. 회계사 아니고 네. 변호사들이 이제 리스텀을 와주는데 뭐 변호사 찾아가도 이거 다 해줄 수 있죠? 이제 텍스 리턴이나 P&L 같은 것은 네. 회계사님들이 하시고 그거를 읽어보고 애드바이저를 저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건 이제 회계사님 몫이니까 그렇군요. 제가 좀 넘겨주시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리스텀 같은 것은 이제 저희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서 이제 텀. 몇 년이 남았고 3년이냐 5년이냐 예, 뭐 이런 거. 옵션 기간은 또 몇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옵션은 어떤 식으로 엑서사이즈 한다든지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제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저희도 뭐 라디안구 이번에 이사 올 때 보니까 거의 계약서 내용이 한 뭐 6, 70페이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읽다가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예, 다 네. 못 읽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은 거의 다 뭐 다 안 읽으셔도 될 정도인데 네. 가끔 가다가 리스에 아주 황당한 프로비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든다면은 건물 주인이 새로 만약에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은 네. 뭐 30일, 90일 안에 리스를 캔슬할 수 있다. 어허. 예.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지역이 리데벨롭먼트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네. 리스 텀이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있더라도 건물 주인이 3개월 안에 캔슬해 버리면은 갑자기 들어가서 장사하시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전문가를 만나셔야 네,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팔기 위해서 네. 리스를 어사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를 어사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건물 주인이 리스 자체를 캔슬 시킨다든지 아니면 렌트비를 갖다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네. 또 그런 그 아주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리스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사시면은 사실 때는 몰라도 나중에 파실 때는 못 파시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워싱턴주에서도 한 20년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분들은 비교적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마음으로 봐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아예 더 봐주고 이러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거죠. 그 서면대로 그대로 계약서대로 그게 안 예, 지켜지면 이제 당황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법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법대로. 예, 맞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이
option to exercise. 네. 그러니까 5년 옵션을 갖다가 exercise 한다는 것은 건물주한테 노티스를 보내셔야 돼요. 내가 그 다음 옵션을 갖다가 쓰겠다. 네. 사용하겠다. 근데 이제 그 리스 어그리먼트에 보면은 리스 끝나기 270일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안에, 그러니까 안에가 아니고, 밖에. 네, 270일 전에, 네. 예, 전에 이제 노티스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이 9월 말이 9월 30일이 리스 터미네이션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270일을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거꾸로 1월 이제 3일이에요. 1월 아. 3일. 근데 1월 4일날 보내셨어요. 아하. 1월 4일날. 물론 저 생각에는 어느 법원에 가든 하루 늦었다고 옵션을 엑서사이즈가 안 됐다라고 할 법은 판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미리 보내시면 되는데 미리 보내시면 되는데 괜히 이제 연장하시다가 또 깜빡하시고 그렇군요. 또 늦어진 거예요. 그럴 빌미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한국 분들은 뭐 살다가 5년 살다가 또 5년 더 연장해서 하려면 뭐 한두 달쯤에 통보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약서를 뒤다 보면 보통 1년 전. 예. 네, 이래서 그 리스텀도 중요하다. 근데 린이 걸렸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합니다. 여기는 네. 이제 와싱턴 주는 에스크로 사무실이 별로 없고 거기다가 변호사들이 에스크로 업무를 봅니다. 뭐 저희도 네. 많이 보는데 네.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비즈니스에 그리고 또 그 프로퍼티에 린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합니다. 네. 예, 조사를 해서 이제 클로징 할 때 다 페이오프를 하든지 네. 예, 다 페이오프해서 그 린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바이어가 어수물 할 경우에는 네. 또 바이어가 또 어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프로퍼티에 그 비즈니스에 어떤 린이 있는지는 아시고 네. 그리고 또 에스크로에서도 그 린들이 다 풀어지는지 확인을 하실 굉장히 필요는 중요한 있죠. 거예요. 예. 네, 린 걸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흔히 뭐 저는 뭐 이거는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인스펙션 같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그로스리를 예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리 가면 이제 왁인 쿨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델리 머신이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인데 보통 한국 분들은 이제 대강 보세요. 맞아요. 대강. 네. 네, 대강 보시고. 좋네 하고 그냥 뭐 넘어. 깨끗하네. 대강 보시고 다 됩니까? 다 됩니다. 네.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뭐 몇백 불짜리 장비야 어차피 고장나면 새로 사시면 되지만은 네. 왁인 쿨러라든지 또 HVAC, 히터, 에어컨디셔닝이라든지 좀 비싼 장비들은 고장나면 들어가자마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고장나면 누가 책임이냐? 산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판 사람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판 사람은 그냥 클로징하고 나가면 됩니다. 맞아요. 아니 이게 뭐 문제가 있었으니 그 다음날은 고장난 거 아니냐 당신이 고쳐야 된다. 법적으로는 별로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예,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자마자 그 다음날 고장나면 바이어가 고쳐야 될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예, 며칠 전이라도 아니면 인스펙션 기간에 본인이 체크하지 마시고 실제로 HVAC 전문가 그리고 뭐 AC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몇백 불이라도 들어서 체크를 하시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셀러하고 내고를 하고 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스펙션.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제 그 장비의 상태도 좀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예. 뭐 시설이나 이런 인스펙션을 미리미리 하셔서 나중에 이 문제 갖고 또 판 사람하고 한 사람끼리 쌈박질하고 예. 삿대질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 penny wise, pound foolish라고 합니다. 오, 예. 페니 절약하려고 그러다가 예, 파운드를 놓친다고요? 잉글리시 이제 파운드인데 아하. 예, 이제 그 몇 센트 전략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쵸. 파운드로 이제 손해 본다는 건데 네.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냥 전문가들 이제 회계사님 쓰시고 변호사 쓰고 또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 전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또 뭐 그런 분들을 써서 하더라도 큰 돈은 안 듭니다. 맞아요. 일단은 그 비즈니스를 사서 앞으로 5년, 10년 할 거면은 그 정도 비용은 이제 각오해야 되는 거죠. 각오를 하시고 네. 충분히 조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네. 보통은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 이제 그 몇백 불이 아까워서 안 쓰세요.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싸우는 찾아오죠. 거죠. 네. 네. 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뱅크 그 용자 같은 거 있잖아요. 뱅크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체크하는 게. 뭐 보통 아주 작은 딜이 아닌 이상은 뱅크론이 이제 항상 있죠. 네. 네, 항상 있는데 요즘에 이제 흔히 이제 한국 분들 많이 쓰는 그 SBA, 스몰 비즈니스 SBA 론, SBA 론인데 극히 이제 스탠더드로 다 어느 은행에 가시든 거의 비슷합니다. 이자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네. 뭐 개런티 피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SBA에서 charge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더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내릴 그렇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은행 론인 경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주의하실 것은 SBA 론 같은 경우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어떨 때는 3년이고 어떨 때는 5년입니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란 것은 내가 이 론을 빨리 페이했을 때. 빨리 페이했을 때. 거기에 페널티가 붙어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50만 불 식당을 샀다. 사고 이제 30만 불 정도는 론을 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한 5년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에 뭐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뭐 3년이든 5년이든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뭐 많이 준다고 해서 팔아야 될 것 같다. 네. 그럼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렇군요. 근데 SBA 론은 거의 프리페이먼트 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자율 같은 거는 뭐 네. 이자는 주로 이제 SBA 론은 어저스트블밖에 없습니다. 항상 픽스드는 고정돼 없습니다. 있나요? 아, 픽스드가 없어요? 예, 비즈니스 론은 모텔을 사시든 뭐 변화되군요, 자꾸. 이제 식당을 사시든 어저스터블 론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몇 퍼센트.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몇 퍼센트. 그래서 이제 프라임 레이트가 올라가면은 이자 같이 올라가는군요. 예, 거의 뭐 제가 뭐 30년, almost 30년을 변호사했지만 네. SBA 론 픽스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이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네. 그리고 그 수수료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네. fees는 이제 보통 이제 개런티 fee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2%에서 한 3% 사이입니다. 이거는 이 SBA에서 charge하는 개런티 fee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제 다큐멘테이션 fee라고 서류비 뭐 이것저것 다 500불, 붙이는군요. 1000불 뭐 그 정도 차지하니까 그거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론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30만 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year amortization. 그 무슨 말이냐면 30만 불을 20년 동안에 네. 페이할 경우는 한 달에 페이먼트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론은 20년 론이냐? 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amortization은 20년 하지만 SBA 론은 보통 5년에서 7년 안에 maturity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즈니스 구입할 때 조심할 점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시간은 걸리고 약간의 돈은 들어가더라도 이 전문가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상일 법률사무소 대표이신 최상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정보 알아봤는데요. 비즈니스를 구입하실 때 조심할 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의사항 있는 분들은 425-373-9922 373-9922번 최상일 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